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연습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저번 시간 공부 잘 하셨나요? 이 강의 듣는 분들은 저번 시간 거 이해하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아예 따라오지 못합니다. 저번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게 뭐였어요? 했던 게, 자, 매입 과세기간이나 처분 과세기간, 보통 일반적인 경우죠. 이제 일반적인 경우, 써놨죠, 제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매입한 그 과세기간에 바로 그걸 팔진 않죠. 어느 정도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보통 일반적인 건데, 자, 이제 요거 다 공부했죠? 그거 띄워놨고요. 자, 이제 요런 경우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왜냐면 이 교수님들이 좋아하죠. 보통 여러분 출제하는 거 다 교수님들이잖아요, 세법.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좋아해. 특이한 걸 좋아해, 이런 걸. 왜? 특이한 거를 알았다는 건 이미 앞에 있던 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더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지, 그죠? 저도 강사로서 이런 거 많이 냅니다. 그걸 보면요. 자, 매입과 공급이 같은 과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지, 예외. 사실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음. 예. 볼까요? 봐봐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교환 보면서 잘 필기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그죠? 이때 샀어요. 이게 1기고 이게 2기인데 이때 샀는데 보통은 이때 샀으면 얼마나 쓸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안 쓰고 이때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죠. 이랬을 때는 안분 계산 어떻게 하냐를 보는 거예요. 잘 보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외울 게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볼게요. 자, 일단 샀어요. 샀는데 매입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안분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할 때 안 한다 그랬어요. 언제 한다 그랬죠? 그렇죠. 신고 때 한다 그랬어. 이때 한다 그랬어요. 그죠? 매입 안분 계산 요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좀 지울게요. 여러분이 해놨으니까. 그리고 오케이 일단 안분 안 해.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갔는데 아예 안 되겠다 이거. 이 기계장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바로 팔아버리겠다. 그래서 팔았어요. 자 그럼 파는 거 처분이죠. 처분한 안분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날 바로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날 바로 안분을 해야 됩니다. 이날 바로 안분을 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처분은 안분한 이 날을 해야 되니까 그 쓸 수 있는 자료가 단기께 안 되죠. 단기는 지금 요만큼인데 아직 요만큼이 안 갔잖아요. 아직 제가 지금 이렇게 빗금 치는 거 요만큼은 아직 미래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 거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직전 거 쓴다 그랬죠. 직전 거. 그쵸? 자 그러면 직전 걸로 씁니다. 직전 과세기간 처분을 언제 한다고요? 직전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요렇게 체크하세요. 됐죠?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이제 갑니다. 했어요. 그 안분을 먼저 처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매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안분은요. 이게 매입을 하고 처분을 했으니까 매입한 다음에 처분이지만 시간 순서는 안분의 순서는요. 처분이 먼저예요. 그리고 안분을 매입의 안분을 합니다. 맞아요? 그죠? 이게 안분 1번이고요. 안분 2번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빨리 설명드리지만 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그죠?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부가세에서. 자 그럼 보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처분은 끝났어요. 처분은 끝났고 이제 안분을 이제 매입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뭘 써놨어요? 직전 써놨죠. 왜 직전 써놨을까? 이때 단기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왜? 단기 자료 있습니다. 단기 과세 공급가액이랑 단기 면세 공급가액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쓰고요. 직전 거 쓴다. 직전 동을 별표. 이것 때문에 자꾸 많이 교수님들이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왜 직전 거 쓴다 쓸까요? 봐봐요. 제가 여러분 저번 시간에 대원칙, 부가세 대원칙을 제가 필기하라 그랬어요. 자, 뭐였어요? 과세 자, 다시 1번. 매도 시 과세 비율과 이 면세 비율일 수도 있겠죠. 똑같이 다른 말로 하면 과세 비율과 매입 시 과세 비율 혹은 면세 비율 똑같은 얘기지 뭐. 과세 비율이든 면세 비율이든. 면세 괄호 칠게요. 봐봐요. 매도야 매도. 팔았을 때 비율과 샀을 때 비율을 반드시 같게 해야 돼. 이게 상식적이죠. 왜? 아니 내가 과세 비율이 팔았을 때랑 매입세 공제 받은 그 비율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인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는 재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자 그러면 매도할 때 직전 거 썼죠. 그죠? 매입했을 때 요
똑같은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뭘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직전 거 쓰는 거야. 뭐 단기 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걸 쓰는 거야.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래야겠죠, 여러분. 팔았을 때랑 받았을 매입세 공제 받은 그 비율이 같아야 논리적인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 교수님들이 요걸 많이 출제하는 겁니다. 됐죠? 자, 됐어요. 자, 그런데 신규 사업자 봅시다. 신규 사업자는 뭐가 없어요? 직전이 없죠. 잘 들어야 되고. 똑같은 논리로 가는 겁니다. 직전이 없어. 그러면 처분했을 때 우리가 이미 과세표준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처분했을 때 신규 사업자는 안분생략 기억나요? 안분생략 세 가지 뭐였어요? 한번 해볼까요? 1번 5천만 원. 아니 5% 미만이거나 그렇죠. 대신 5천만 원 이상이면 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50만 원. 그리고 세 번째가 신규 사업자였어요. 그래서 왜 신규 사업자는 안분 생략한다 그랬죠? 직전이 없잖아요. 직전 거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안분은 생략해. 안분을 생략한단 말은 100% 과세로 본다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팔았어. 매입은 언제 안분해요? 이때 안분하죠. 처분을 안분을 먼저 하고 안분을 나중에 하잖아요. 자, 그럼 똑같이 해야 돼. 왜? 매입 안분 생략. 왜? 직전 과세기한이 없잖아, 이렇게. 둘 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략하는 거죠. 됐어요? 안분을 생략한다는 건 100% 공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0% 과세하고 할 때 안분할 때 100% 매입세 공제 받는 거라 사실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비율은.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뭐가 있었죠? 저번에 쭉쭉 넘어가 봐요. 안분 생략이 3번. 요거 보여요? 신규 사업 개시한 자가 과세 기간에 다시 처분한 경우 지금 본 겁니다.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됐죠? 왜? 신규 사업자가 과세 팔았을 때 안분을 생략했으니까 매입세액 공제도 안분을 생략하는 거예요. 왜? 뭘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별표. 매도시 과세 비율과 매입시 과세 비율을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됐어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거니까 복습 잘하세요. 네. 신규 사업자까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됐고요. 자, 이제 또 새로운 진도 나갈게요.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격이 없는 경우.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전제를 다뤘던 건 과세 비율이 있거나 과세 공급가격과 면세 공급가격이 나와서 하는 거였죠. 그런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모를 수도 있잖아. 과세랑 면세를 하는데 과세만 나오고요. 과세만 있거나 과세 공급가격만 있거나 혹은 면세 공급가격만 있는 경우 혹은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으면 어쨌든 뭐야? 안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안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칙은 매입가액 비율로 합니다. 공통 제외, 공통 사용자 매입한 거 제외하고요. 매입가액 비율로 하고 순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정. 요 정도일 것 같아. 예정을 하는 거죠. 예정 공급가격 비율로 아니면 예정 사용 면적 비율. 요거 순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분을 해놨다가요. 확정. 이제 공급가격이 이제 새로 생겼어요. 이제 진짜 나타났습니다. 공급가격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확정 공급가격 비율로 다시 정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정 사용 면적 비율 3번을 했으면 예정 사용 면적으로 가야 됩니다. 확정 사용 면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건물의 경우 있죠. 건물은 여러분 공급가격보다 사용 면적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순서가 바뀝니다. 예정 사용 면적별로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매입가액이고 세 번째가 예정 공급가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왼쪽을 1, 2, 3으로 외우고 3, 1, 2로 외우면 돼요. 1, 2, 3, 2, 3으로 외우고 이 반대에 3, 1, 2 제가 이렇게 써놨죠. 3, 1, 2로 됐죠? 마찬가지로 예정 사용 면적별로 된 확정 사용 면적별로 이제 다시 정산해야 되고 이 두 개는 확정 공급가액별로 정산하는 거예요. 됐어요? 한번 밑에 그림 봅시다. 밑에 그림 보면 자 이때 공통사용자를 샀는데 이때 예정비율 과세비율은 예정비율로 한 거야. 왜? 과세 공급가액이나 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없구나. 그럼 안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정을 해놓고 그래서 일단 예정을 했으니까 일단 안분을 했으니까 매입세 공제 이만큼만 받고요. 70% 받고요. 쭉 지났어요. 이때 확정이 된 거야. 이때 이제 드디어 과세랑 면세 비율을 공급가액이 다 나왔다. 그럼 이때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죠. 이때 정산을 합니다. 이때 80%네? 그럼 80%로 일단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얼마 받았어요? 7,000원을 받았지. 요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요렇게. 그죠? 요 7,000원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000원만 더 받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안분은 무조건 부가세는
과세든 면세든 공급가액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예정으로든 무조건 일단은 안분해. 다 100% 매입세 공제 받지 마라는 거예요. 이게 들렸어요? 이 들으면 부가세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다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여기 그림이 없는데 여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서 상황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드리는 게 낫겠다, 그죠? 이게 애매하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샀어요. 쫙 있어. 이때 뭐 1기, 2기 지금 2022년이죠. 샀어. 뭐 이때 샀어요. 이때 샀는데 이때 샀으면 정상적으로면 과세 비율이랑 과세 공급가액이랑 면세 공급가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안분하면 돼요. 우리가 안분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기계를 100만 원 주고 샀다 봅시다. 110만 원 주고 100만 원 매입세액을 받으면 10만 원이죠? 그 110만 원을 주잖아요. 여기서 이 10만 원 매입세액인데 10만 원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정으로라도 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과세가 60% 앞에서 받던 70%로 합시다. 70%? 70%로 합시다. 70%. 70%. 자, 그러면 이 10만 원 중에서 일단 너 70%인 7만 원만 매입세 공제 받으라는 거예요. 다 받지 마 10만 원 너. 일단은 부가세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엄청 오래됐어요. 쭉쭉쭉 가서 확정이 생겼어. 그때 확정이 생겼을 때 이때 뭐 아까 과세 비율 80%였죠. 이때 나오면 원래는 80% 이때 받아야 되죠. 이 100만 이 10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 곱하기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으니까 80%를 받아야지. 8만 원을. 그런데 과거에 얼마 받았어요? 7만 원을 받았지. 그래서 만 원만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 갔어요? 그래서 부가세에 숨겨져 있는 이 뜻은 뭐냐면요. 이때 있잖아, 이때 일단 정산하라는 거야. 예정으로도 임의 치료라도 임의 치료라도 일단 해서 다 받지 마. 100%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어렵죠. 그래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재계산은 좀 어려운 거라 요거는 짧게 치더라도 다음 강의 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잘 해야 재계산을 들어올 수 있어요. 재계산이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 계산 문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는 분들은 올리자마자 한 300개 되던데 그런 분들 전 보람을 느껴요. 그만큼 따라오신다는 거니까 그죠? 그분들을 위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종강 어떻게든 2월에 다 할 거예요. 종강할 거니까 끝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 부가세 실력 엄청 느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떠먹이 좋은 세법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